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 웰컴 페이지를 띄우는 진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제부터 툴 사용법 세팅 이런 것 좀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웰컴이라고 떠 있는 이 녀석은 그냥 끄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뭐 보고 판단할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종료하시면 되고요. X 표시. 그러면 보이는 화면이 좀 바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막 튀어나오고 할 텐데, 자,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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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거 세 개 다 끌 겁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 중에 이 가운데 부분 이것과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랑 이거 세 가지는 다 꺼주시면 돼요. X 버튼 눌러서 종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나중에 개발할 때는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화면만 차지하고 있으니 종료를 먼저 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 좀 켜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는 이 메뉴 이쪽에 눌러주시고요. 쇼 뷰라고 하는 게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로 마우스를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콘솔이 없으면 아더를 눌러서 여기다가 콘솔 이렇게 입력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아마 처음 설치하시고 저 따라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쇼 뷰에 콘솔 이렇게 눌러주시면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다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해서 이렇게 화면 오른쪽으로 옮겨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한 위치에 놓고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화면상 지금 빔 프로젝트 화면상 얘를 보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옆에다가 좀 놨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네, 됐어. 자, 이렇게 위치를 좀 시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 놓은 거고요. 이제 세팅 들어갈 거예요. 자, 윈도우 프리퍼런시스라고 하는 녀석 눌러줄 겁니다. 이 녀석. 그리고 여기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좀 떴는데 검색할 수 있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enco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 좀 할 건데 그거를 치다 말면 이렇게 enco 정도까지만 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나와요. 자, 일단은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더에 UTF-8이 잘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다 되어 있긴 할 텐데 그래도 확인 한 번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설정을 다 바꿨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설치하면 최신 버전은 다 이렇게 잡아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아더에 UTF-8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거 확인했으면 컨텐츠 타입스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클릭할 거예요. 얘를. 옆에 있는 화살표 아니고요. 이 녀석을 먼저 클릭을 하는 거예요. 글자를. 텍스트. 자, 클릭을 했으면은 밑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UTF-8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중간에 대쉬 이것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UTF-8 소대문자는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대쉬랑 8까지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복사 하나만 해 놓을게요. 어차피 바로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다 완료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 칸을 비활성화 시켜줄게요. 한번 활성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으면은 이제 텍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화살표, 여기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럼 밑으로 쭉 이제 관련 설정들이 열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만 한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디폴트 인코딩을 보면 ISO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에 UTF 파일 넣어 줄 거고요. 업데이트 또 눌러 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설정은 이제 인코딩 설정이라는 건데,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번역 같은 느낌이에요. 뭐 조금 더 밀접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암호화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이 과정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코드로 한글을 입력했을 때 한글이 제대로 출력되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글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코드로서, 문법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코딩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한글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뭐 웹사이트에서 어떤 문서를 받았는데 문서를 열어보니까 막 꽥꽥꽥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인코딩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인코딩을 한 거다, 이런 설정을 한 거다 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을 잡아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인코딩 작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클립스라는 툴을 설치를 했다, 그럼 인코딩 설정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여기까지 다 업데이트 잘 따라 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긴 한데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뭐냐면 폰트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곳에다가 폰트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왜 폰트를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로 인지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냐? 자, 이제 이클립스나 유사한 STS나 이런 툴들을 설치를 하고 나면 기본 폰트가 콘솔라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콘솔라스라고 하는 녀석으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철자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녀석이에요. 근데 얘가 이 세 개의 구별이 좀 힘들어요. 이거 지금 메모장에 입력한 얘는 소문자 5, 대문자 5, 숫자 0, T가 좀 나죠. 근데 이 콘솔라스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이클립스 툴 안에서는 얘네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개발자한테는 이 철자 하나가 소문자 5인지 숫자 0인지 대문자 5인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름 하나 틀리면 자바는 완전히 이건 실행을 못해, 실행이 안 돼 라고 해버리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폰트 가지고도 이걸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코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폰트를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폰트로 바꿀 거냐?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폰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뭐 고딕, 뭐 신명조 이런 폰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하나 존재하는 D2 코딩이라는 폰트인데 이름부터가 코딩이죠.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요. 거의 기본 패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 나도 다 씁니다. 왜? 이런 구별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이 폰트를 쓰면은 비슷한 철자로 헷갈리는 현상 이런 걸 겪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폰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녀석은 윈도우나 이런 맥 같은, 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OS에서 기본 지원하는 폰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D2 코딩은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은. 근데 설치하고 OS한테 입히고 그걸 우리가 폰트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식이 정말 간단해요.
제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D2 코딩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안 치고 그냥 한글로 쳐도 돼요. 어차피 나와요. D2 코딩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실질적인 영어 이름은 D2 코딩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인데 한글로 쳐도 나온다. 그리고 이 D2 코딩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이걸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GitHub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이 녀석을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떤 걸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여기로 들어갈게요. 저는. 자, 그럼 GitHub 페이지에 누군가 올려놨던 누군가 이 GitHub이라는 저장소에다가 올려놓은 D2 코딩 파일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위치로 온 건데, 자, 화면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면 자,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버전 1.3.2라고 써져 있어요. 자, 얘를 누르고 들어갈 겁니다. 되게 오래전에 업데이트가 된 녀석인데 그 이후로 뭐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 써도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서. 자, 이러면 들어오셨으면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다운로드 클릭하는 녀석들이 좀 존재하는데,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은 다 무시하시고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JIP RG 파일 받아주겠습니다. 압축 파일 이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서 이렇게 압축 파일 하나가 받아졌을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잘 받아졌다면 이 페이지는 종료하셔도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제 이 압축 파일이겠죠? 자, 이 녀석의 압축을 풀 건데, 자, 여기서 압축을 풀고 내 폴더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애초에 압축 파일을 가지고 내 폴더로 옮겨서 압축을 푸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세요.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냥 압축을 풀고 이렇게 압축 풀려 나온 이 녀석을 잘라내기 위해서 제 폴더로 가져가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숫자 넘버링이 붙었는데 처음 그러니까 컴퓨터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숫자는 없겠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자, 이렇게 압축이 풀린 폴더를 내 폴더로 내가 관리하는 폴더로 가지고 왔다면 사실 이거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서 인식시켜버리고 끝내도 되는데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 이 녀석 들어가서 여기 보면 D2 코딩, D2 코딩 올, D2 코딩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올로 들어갈게요. 올. D2 코딩 올. 그럼 여기 TTC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타입 컬렉션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자, 얘를 그냥 실행할 겁니다. 더블 클릭 혹은 엔터. 자, 여기까지 창이 잘 떴다면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설치라고 하는 이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클릭.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서 이렇게 바꾸겠냐라고 물어보는데 바꿔도 상관없고요. 똑같이 저랑 똑같이 이거 뜨신 분들은 그냥 아니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 집에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예 하겠습니다. 바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화면에서 어느 정도 뭔가 떴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고 이 설치가 비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죠.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로 설치가 잘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랬다면 여기서 이제 디트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치 트루 타입 열려 있는 거는 그냥 종료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폰트 입력하고 여기 컬러스 앤 폰트스 눌러놓은 상태, 여기까지 제가 아까 멈춰 있었는데 지금 폰트 입력하고 이 녀석 클릭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녀석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베이직이라는 폴더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 그러면 밑에 쭉 뭐가 많이 나왔죠? 자, 여기서 아래로 살짝만 내려가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를 클릭. 텍스트 폰트.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에딧이라고 하는 버튼, 편집이겠죠? 이거를 클릭해 줄 겁니다. 자, 그럼 기본 글꼴이 이렇게 콘솔라스 잘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은 생각보다 가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변경을 할 거다. 글꼴 부분에다가 D2라고 입력을 하시면 D2 코딩이 잘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D2를 지금 설치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딱 했는데 나한테는 골뱅이가 붙은 D2가 떠요. 그럼 골뱅이 있는 거는 클릭하지 마세요. 그건 선택하시면 한글이 이렇게 누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골뱅이 붙어 있는 거는 클릭하지 마시고, 만약에 골뱅이 붙은 게 나온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골뱅이가 없는 거를. D2 코딩을 완벽하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골뱅이 없는 녀석을 찾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D2만 입력했을 때 이렇게 골뱅이 붙어있지 않은 D2 코딩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녀석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글꼴 스타일 이런 거는 편하신 대로, 크기도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너무 작게 보면 눈 아프니까 적당히 키워서 보세요. 어차피 우리 코드 그렇게 빼곡하게 안 써요, 지금 한동안은. 글자 크기가 좀 커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단순히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안 들어와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글자를 좀 크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플라이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어플라이. 그 다음에는 어플라이 앤 클로즈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제 설정을 종료해 줄게요. 자, 만약에 지금 폰트 설정하는 부분을 나는 안 해 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인코딩 설정하던 상황에서 멈춰 계셨던 분들은 어플라이 앤 클로즈는 꼭 잘 눌러 주셔야 돼요. 그거 안 누르면 설정 씹힐 수도 있어요. 그럼 제대로 안 먹혀요. 근데 이제 설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그 다음 수순을 밟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설치하자마자 ini 파일에 가서 xms의 값을 2048로 바꿨던 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클립스 실행한 후에 인코딩 설정한 거, 그 다음에 폰트 설정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이클립스를 새로 설치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다. 근데 대신에 얘는 이클립스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진짜로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상황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지금 따라 하시는 거는 이유를 모르셔도 돼요. 그냥 따라 하세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배우기에는 너무 일러요.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영역에 빈 공간이 되게 많죠. 자, 여기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뭐 여러 번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N을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N. 그러면 셀렉터 위자드라고 해서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이 컨트롤 N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건 지금 단축키를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 단축키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단축키를 쓰셔야 여러분들이 편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빈 공간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N, 그럼 얘가 뜬다. 자, 여기서 자바 띄고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바 띄고 프로젝트. 자, 간단하게는 안내를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지금은 그냥 따라해 주시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클릭한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는 창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을 넣어도 되긴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한글 이름 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소문자로 쓰세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저 같은 경우 그냥 자바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바 언더바 이그잼 이름이라고 입력을 딱 해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거는 딱 한 군데예요. 그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안 건드려야 돼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거는 딱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는 이거예요. 지금 보면 자바 SE 21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분명히 컴퓨터한테 어제 JDK 1.8을 설치했어요. JDK 1.8은 SE로 치면은 8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같은 건데 SE 21이면 버전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설치도 안 했는데 21이 왜 되어 있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런 툴을 설치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JDK라는 거를 일부 설치를 진행을 해요. 프로그램 내부에 JDK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설치된 자바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자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바입니다. 조금 다르죠? 뭐 이거 가지고도 그냥 뭐 자바를 이용해보는 이런 공부를 하는 단계에선 전혀 상관은 없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자바를 설치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JDK 설치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 20일 되어 있는 거 그냥 써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다만 이 20일부터 그러니까 23부터 이 자바 SE 9까지는요. 이 밑에 있는 모듈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23부터 9까지는 전부 다 여기가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체크하면 안 돼요. 그래서 1.8을 선택을 하면 얘는 비활성화가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1.8을 따라서 그냥 쓰시면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만약에 나는 자바 9버전 써야 돼. 9버전 쓰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거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절대로 얘는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1.8로 진행할 거고요. 얘만 잘 해제가 됐다면 고버전이어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기본 상태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제 피니쉬 눌러줄 거고요.
자, 그럼 자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하나의 폴더처럼, 폴더에 J가 써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성한 거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물리적인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폴더란 뭐냐? 이런 겁니다. 이거 폴더죠. 실제로 어떤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폴더예요. 그죠?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같은 거 어제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폴더도 만들었고 이런 것도 다 폴더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자바 코드들을 보관할 메인 폴더예요. 그게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폴더랑 다를 바가 없는 기능을 역할을 하는 폴더지만 당연히 이거랑은 조금 다르긴 다르죠. 순수한 진짜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폴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만든 이 프로젝트라는 녀석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린 이거밖에 안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밑에 src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자바 코드를 보관할 메인 폴더라고 했죠. 이 역할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폴더이기 때문에 얘는 src, 이거 소스의 약자입니다. 소스의 약자예요. 소스 코드들을 보관할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메인 폴더에는 소스 코드를 보관할 src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폴더의 안쪽에 실제 자바 파일들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자, JRE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바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가 없으면 우리가 개발을 못해요. 왜냐면 자바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런 녀석들인데 이거 안 쓰면 우리가 자바를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이 다 잡혀 있게끔 프로젝트 폴더 하나를 만들어낸 게 방금 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 폴더 같은 경우 우리 워크스페이스 이 클립스를 열 때 선택하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떴을 때 여기서 내 거 맞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던 그 마지막 폴더 워크 작업 공간 폴더 이 녀석의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바 이그잼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들어왔을 때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더 있죠. 뭐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 빈, 세팅스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src 말고도.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src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src에다가 자바 코드를 만들어내면 이 src 폴더 안쪽에 실제로 자바 파일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에 있는 점 메타데이터 이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우거나 이러면 제대로 동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src 제외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src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src 클릭.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색깔이 잘 입혀질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N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는 곳에다가 클래스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지금 자바 파일을 만든다고 해놓고 갑자기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넥스트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깊은 의도는 나중에 배우면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당장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패키지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자바 이그잼 얘는 지워주세요. 얘를 지우고 나면 오른쪽에 가로 열고 디폴트라고 하는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name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만들 이 클래스라는 녀석의 이름을 넣어줄 건데 무조건 이걸 메인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편해요. 실제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 무조건 메인을 하나 가져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통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없애는 거랑 이거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 근데 중요한 점은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요. 메인을 입력을 하는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무조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것도 왜 그런지는 배우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이 얘를 finish 눌러서 끝내주면 이제 public class main 해서 중괄호가 열려있는 이런 코드를 하나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방금 전에 분명히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장자가 뭐예요? 자바예요. 자, 이 자바 파일은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자바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바 파일이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클래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렉터 위자드에서 클래스를 입력을 한 거고 그 위자드에서 자바 파일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자, 여기에 써있는 이 public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 배우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논외로 치고 메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름 지은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름 메인으로 지었는데 여기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 녀석이 파일 이름으로도 잘 저장이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은 실제로 내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에 들어가 보면 src 안에 만들어져 있구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지금 당장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할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낸 이 상태에서 제 커서가 지금 중괄호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커서에다가 소문자 메인을 입력할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떴어요. 소문자 메인에 일치하는 녀석이 없어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 소문자 메인에 일치하는 녀석이 없어요. 근데 소문자 메인에 일치하는 녀석이 있으면 그냥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전 없으니까 다시 얘를 한번 지웠다가 써서 다시 해보면 나옵니다. 처음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다시 하면 나와요. 이렇게 소문자 메인 일치하죠? 그럼 이 녀석을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엔터로.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코드업 문제 푸는 거 보여드렸을 때 코드업.kr에서 문제 푸는 방식 보여드릴 때 거기에 썼던 코드랑 똑같은 녀석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드업 문제 풀 때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툴 설치하면 기본 제공돼요 라고 했던 거 그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타이핑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은 코드업에다가 문제 풀 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코드만 입력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진짜로 자바 코드를 실행해 보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 준비를 마친 건데
자, 얘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요. 얘는 이 상태는 잘못됐습니다. 코드를 실행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상태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맞아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 상황과 지금 바꿨던 이 상황을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들여쓰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죠. 이렇게 얘 이만큼 들여가고 얘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바, 그냥 자바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발에서는 들여쓰기 이거 필수예요. 선택 아니에요. 들여쓰기가 안 된다고 실행이 안 된다, 실행을 못 한다, 이건 아닙니다. 자바는 들여쓰기 없어도 실행 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없는데 들여쓰기를 안 하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편집증 환자처럼 해야 돼요. 약간 내가 병적으로 이 들여쓰기에 대해 집착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절대 꼭 해야 돼요. 들여쓰기라는 기준은 뭐냐? 자, 가장 바깥에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괄호가 하나 열렸고요. 이 중괄호의 짝꿍은 누구예요? 얘가 열린 건데 이 녀석을 닫는 녀석은 얘죠. 그쵸? 지금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테두리를 씌워서 얘가 짝꿍이다를 알려줘요. 자, 중괄호 한 쌍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 중괄호 한 쌍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무조건 한 번 들여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중괄호 한 쌍의 안쪽에 위치를 하니까 한 번 들여쓰기가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녀석도 지금 중괄호가 열렸죠. 그리고 중괄호가 또 닫혔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중괄호 한 쌍당 한 번에 들여쓰기라고 보시면 일단은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어디를 들였어야 되는지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지키세요. 최대한 따라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번에 많이씩 움직이고 있는 거는 탭입니다. 탭. 스페이스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탭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맞는 거다. 이 상태는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코드를 좀 실행을 시켜 볼 건데, 자, 여러분들 SYSOU라고 입력을 하시고 SYSOU 여기까지 입력을 한 뒤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뭔가 나와요. 이 녀석을 또 클릭. 그러면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막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소괄호가 있고 세미콜론까지 찍혀 있는데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영어 단어 하나 그리고 한글 하나 입력해 보세요. 쌍따옴표 해주고 나서 영어 한글 자,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F11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F11을 누르거나 둘 다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뭘 누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콘솔이라는 영역에 내가 입력했던 영어 단어와 한글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면 세팅 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한글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저장 그리고 실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써서 여기 안에 내용이 바뀌었는데 저장을 안 하면 얘가 지금 저장하면서 실행시킬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OK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거 보기 싫어 라고 하면은 애초에 우리가 어떤 이 문서 편집이 수정이 이루어지면 여기 별표가 하나 뜨거든요. 지금 이거는 뭔가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저장하면 돼요.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F11 혹은 컨트롤 F11 눌러보시면 잘 뜨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한글 이상한 분들은 인코딩 세팅 아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요. 잘 나오셨다면 문제없이 설정은 완료가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바에서 출력문에 대해 벌써 배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문법 중에 하나, 이 출력문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운 겁니다. 이게 출력문이에요.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말고 입력과 출력을 얘기하면 쉽게 이제 컴퓨터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 입력은 키보드, 마우스, 무언가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이런 녀석을 말하는 거고, 출력은 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랑 의미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력문 보여주는 거 어디에? 콘솔에. 이게 출력문이에요. 콘솔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다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 이게 자바의 출력문이다. 자,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클래스 메인이고 뭐 소문자 메인이고 이만큼의 내용은 지금 당장 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없어요. 소문자 메인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거 없는 상태에서 방금 전에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기본 꼴이다. 자바 코드를 무언가 적고 자바 코드를 실행해보기 위한 기본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 과정 없으면 자바 코드 못 쓰고요, 실행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실제로 얘가 없으면 F11 눌러도 실행을 못 해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문자 메인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자주 누르고 있는데 그 녀석은 이클립스라는 툴이 제공하는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써야 돼요. 하나하나 직접 다 타이핑하는 개발은 없어요. 최대한 자동 완성 많이 활용할 거고요. 많이 활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오타를 안 내요. 오타가 안 나야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는 것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출력문을 한번 사용을 해 본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출력문 쓸 때도 SYSOU라고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을 통해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 그럼 쌍따옴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쌍따옴표를 없앴더니 지금 여기에도 밑줄, 빨간색 밑줄 그어져 있고요. 왼쪽에 빨간색 X 떠 있고요. 여기에 빨간색 네모, 여기에 빨간색 네모. 그리고 심지어 이거 저장하고 나면은 빨간색 X가 여기 엄청 많이 생겨요. 이거는 무슨 상태일까요? 문제가 있는 상태겠죠? 그쵸? 빨간색 X가 이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나온 걸 보면 뭐가 됐든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고 F12를 눌러도 뭐라고 뜹니다. 자, 지금 보면 errors in workspace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에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프로시드랑 캔슬이 있어요. 자, 프로시드는 강행시켜라고 하는 겁니다. 진행시켜.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실행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실행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프로시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게 하나 또 뜰 겁니다. 얘는 모드를 변경해 줄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변경되는 모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NO 해주세요. 자, 그러면 콘솔이라고 하는 거 옆에 디버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생겨나면서 뭐라고 막 영어로 써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에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러 메시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메시지들을 정말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메인. 이거는 우리 클래스 이름이에요. 파일 이름. 그 안에 소문자 메인.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낸 소문자 메인 그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라인 5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5번째 줄에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거는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실 에러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적어도 이 메시지가 뭐라고 하는지 뉘앙스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번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뉘앙스 파악은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안녕하세요 이거는 변수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이거 뉘앙스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엄청 찾아보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 변수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우린 지금 변수를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죠. 이건 나중에 배우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디버그 떴던 거는 그냥 X로 껐습니다. 그리고 콘솔에 떠 있는 이 빨간색 네모도 눌러서 꺼줄 거예요. 어쨌든 쌍따옴표가 없으면 문자를 제대로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출력이었겠죠? 출력에서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가 실행을 할 건데 아까는 F11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컨트롤 F11을 누를 거예요. 똑같이 프로시드가 나옵니다. 눌러보면 얘는 바꿀 거냐 모두 바꾸냐 안 물어봐요. 여기다가 바로 알려줘요. 에러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을 콘솔이라는 영역에 그냥 띄워줍니다. 똑같이 써 있어요 이거. 그다음 어딘지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곳 선택해서 편한 방법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건 어쨌든 에러 상황인데 자바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셨던 에러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이 경고 상황이 있고 그 다음이 예외 상황이 있어요. 예외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걸 배우기엔 너무 이르고 경고는 그냥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게 경고예요. 워닝이라고 하죠. 그냥 노란 전구에 느낌표 떠 있습니다. 이게 경고예요. 이런 경고들은 코드가 실행되는데 문제가 있진 않아. 하지만 현재 코드에서 좀 불필요한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자바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이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사용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안 쓸 건데 이거 왜 만들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고, 이게 경고. 에러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에러를. 빨간색으로 난리가 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러가 컴파일 에러라는 건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상황이 컴파일 에러예요. 근데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도 간단하게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예요. 근데 컴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번역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번역이냐? 자, 우리가 자바 문법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거는 어떤 문자로 작성을 해요? 이거? 영어로 하죠. 한글도 물론 이렇게 쓰지만 영어 가지고 문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바 문법이라고 해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로 인식이 돼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찌됐든 그 문법을 적어내는 메인 언어는 영어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애초에 컴퓨터라는 녀석은 알파벳이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먹지 못해요.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얘는 0과 1밖에 몰라요. 진짜 0이랑 1밖에 없어요, 컴퓨터한테는. 근데 우리가 영어로 작성된 이 코드를 어떻게 얘한테 알아먹게 하겠어요? 그죠? 이거를, 영어로 작성된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환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예요. 근데 이 컴파일을 누가 해주느냐? 우리가 JDK 설치했죠? 이 JDK라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 안쪽에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이 JV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알아서 컴파일을 합니다. 뭐 과정이야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녀석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JDK가 있어야 자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바 문법이 정의되어 있는 이런 틀도 필요하지만 이런 컴파일 과정도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JVM이 처리하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F11이라는 버튼 하나로 딸깍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이클립스인 거예요. 통합 개발 환경 툴. 이 툴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JDK에 숨어있는 JVM을 끄집어내서 얘를 통해 JVM을 동작시켜서 컴파일을 해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린 이런 통합 개발 환경 툴을 사용을 하는 거다. 이런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에러 상황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왜 빨간색으로 난리가 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자, 컴파일은 변환이라 그랬어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자바가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제 약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바가, 야, 이거 코드 문법에 안 맞아. 이 코드는 내가 변환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컴파일 에러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틀린 겁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게 컴파일 에러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저기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세미콜론 하나 빠지는 거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 막 난리가 나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프로시드가 뜨는 거, 문제가 있어, 강행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거 전부 다 컴파일 에러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 이제 에러다. 근데 에러가 뜨든 경고가 뜨든 나중에 예외를 배우고 예외가 뜨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왜 이런 에러가 떴는지 얘가 알려주거든요.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항상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되고 읽은 뒤에 뉘앙스 파악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코드를 보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세미콜론을 빼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해 놓고 에러 메시지를 안 봐요. 그리고 나서 내 코드에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되게 쉬운 이 문제를 못 찾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고 뉘앙스 본 다음에 그 뉘앙스를 토대로 해결해 나가는 거. 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출력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전에 쌍따옴표 없이 문자를 입력했을 때 문제였죠. 빨간색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난리가 났나요? 안 났죠? 자, 이거 실행하면 콘솔에 뭐가 나올까요? 일단 이 초록 색깔로 바뀐 슬래시 두 개가 붙어있는 이 녀석은 코드로 읽히지 않는 녀석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슬래시 두 개가 달려서 색깔이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실행될 때 코드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막 써놔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걸 슬래시 없이 그냥 쓰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석은 이런 건데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콘솔에 1, 2,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1, 2, 3이 두 번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위에서 나온 이 1, 2, 3과 아래에서 나온 이 1, 2, 3은 아주 다른 녀석입니다. 절대로 같은 녀석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바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값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타입이 되게 깐깐한 언어예요. 여기에 있는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겠죠.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쌍따옴표를 표기하면 이건 문장이잖아요. 그죠? 문자. 근데 이런 거 없이 숫자를 그냥 입력하면 이건 우리도 숫자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차이가 있어요. 컴퓨터도 이 차이를 엄청 깐깐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 상황 보면은 자, 실행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이걸로 바꿉시다. 이제 자, 이 둘의 실행 결과 안녕 나올 텐데 잘 보면 안녕이 한번 출력되어 나오는 거 우리가 이거 하나짜리는 해봤단 말이에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가 출력되어 나오는 건 봤는데 이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겼더니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나와요? 줄이 바뀌어서 나와요. 한 줄에 안녕 붙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나왔으면 그 다음 줄에 안녕이라는 녀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얘네가 이 출력의 결과가 콘솔에서 줄을 바꿔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줄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녀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얘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정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가 줄을 왜 바꾸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출력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에요. 어떤 문자를 출력할지 소괄호 안쪽에다가 적어주고 있는데 이 소괄호 안쪽에 적혀있는 이 녀석 빼고 나머지 이만큼 자체가 출력문이거든요. 출력문 내 문법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소괄호 안쪽에 있는 녀석을 출력해 그리고 줄 바꿔까지 되어 있어요. 이 print ln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얘가 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줄을 바꿔서 썼기 때문에 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얼마나 줄이 떨어져 있든지 간에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만큼의 영역은 코드가 실행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실행되자마자 이거랑 똑같아져요. 이 공백은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백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코드를 좀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잘 읽히게끔 가독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코드를 줄을 바꿔가며 쓸 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 줄바꿈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까 들여쓰기를 편집증 환자처럼 지켜야 된다고 했던 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엄청 잘 해줘야 됩니다. 들여쓰기, 그다음 줄바꿈. 이거 두 개를 잘 해야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가고요. 가독성이 올라가야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가독성이 안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는 그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쟤는 싫어요 라고 해요. 자, 실제로 이 코드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성을 해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한 줄로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실행은 잘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읽히나요 이게? 안 읽혀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들여쓰기와 줄바꿈 잘 해줘야 된다. 가독성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출력문 프린트 ln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했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출력문 조금 더 얘기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